네, 마켓 인사이드 집중 분석을 해보는 시간입니다. 앞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미국의 정치적인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면서 이제는 기업들의 실적 발표에도 우리가 조금 더 민감하게 반응을 할 수 있겠고, 그동안 또 셧다운으로 미뤄졌던 경제 지표들도 발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에 관심을 가져야 할 텐데요. 어떻게 우리가 바라보면서 대응 전략을 짜야 하는지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KTB 투자증권의 최영기 이코노미스트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이제는 다시금 우리가 경기 모멘텀에 기대감을 가져봐도 좋을지 궁금한데요. 일단 그래도 셧다운의 여파로 인해서 미국의 경제 지표에는 단기적으로라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다라는 분석이 지금 지배적인 상황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 가지고 계십니까? 일단은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미 그 연방정부 폐쇄 국면이 지속되면서 우리가 이제 일일이 확인하고 넘어갈 경제지표 발표 자체가 지연됐다라는 점에 따른 어떤 불확실성이 남아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정부 폐쇄 국면에 따른 어떤 일일 경제 손실액 자체가 상당 부분 클 수 있다라는 부분이 좀 남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여전히 그 미국 경제 지표의 어떤 추후 확인되는 그런 모멘텀을 우리가 좀 확인해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은 뭐 미국 경기뿐만 아니라 이제 중국과 유로존에서 발표되는 경제 지표는 상당 부분 우리가 우려했던 것보다는 좀 비교적 좀 양호하게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뭐 중국 같은 경우는 3분기 GDP 성장률이 시장 예상치였던 7.8%를 무난하게 달성을 했고요. 또 9월달 실물 경제지표 역시 전월 대비 뭐 소폭 둔화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만 비교적 양호한 흐름을 나타냈다는 점에서는 여전히 중국 경기가 상반기 때 상당 부분 부각되었던 경착륙 우려를 상당히 덜었다는 점에서는 좀 안도감이 형성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고요. 유로존 같은 경우도 독일, 프랑스를 중심으로 한 어떤 경기 회복 국면이 지속되고 있다는 점에서는 좀 긍정적으로 해석해 볼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미국 경기에 있어서는 물론 회복 추세는 여전히 유효하지만 예상보다는 좀 기울기가 낮아질 수 있다는 점에서는 좀 당분간 좀 어떤 시장의 우려가 남아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일단은 뭐 일각에서는 지금 4분기 GDP 성장률이 당초 예상보다 한 0.3%포인트 정도 좀 낮아질 수 있다라는 지금 예상이 지금 많아지는데요. 그렇게 본다면 여러 가지 경기 회복 모멘텀은 살짝 둔화될 수는 있겠습니다만 반면에 어떤 QE 축소 자체가 좀 뒤로 미뤄질 수 있다라는 어떤 유동성 모멘텀이 뭐 그 부분을 다소 완화시킬 수 있지 않을까라 좀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또 연준의 베이지북도 지난주에 발표가 됐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 경기 회복세는 이어지고 있지만 특히나 뭐 9월에서 10월 초 성장세가 다소 둔화되고 있다라고 평가를 하기도 했는데요. 그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일단은 이제 9월 달에 아무래도 연준의 그 테이퍼링 시행 결정 이전이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이전에 그 국채금리가 상당 부분 변동성이 높게 나타났었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어떤 주택시장의 회복세 둔화라든가 또 재정정책 불확실성과 맞물려서 어떤 소비심리의 둔화 이런 것들이 나타났기 때문에 아무래도 연준 입장에서는 9월과 10월 사이에 경기 회복세가 좀 일시적으로 주춤했다라는 평가가 내려졌다라고 보고 있고요. 일단은 뭐 10월 달에 어떤 디폴트 우려가 뭐 현실화되지는 않았습니다만 네. 워낙 그 예상보다는 정부 폐쇄 국면 자체가 장기화됐다는 점에서 봤을 때는 여전히 그 10월 그러니까 11월 달에 발표되는 10월 경제 지표는 좀 어떤 부정적인 여파가 좀 있지 않았겠느냐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앞서서 4분기 GDP 성장률 같은 경우에도 예상보다 낮아지면서 QE 축소가 미뤄질 수 있겠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 밖에도 여러 가지 경제 지표가 또 관건이 되지 않습니까? 특히나 그동안 또 미뤄졌던 고용 지표 같은 경우에도 이번 주에 발표를 앞두고 있는데 이 부분도 QE 축소가 미뤄지는 그런 효과를 낳는 결과가 나올까요?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일단은 뭐 9월달 시장 컨센서스 자체는 한 18만 명 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전월에 비해서는 분명히 소폭 개선되는 수치이긴 합니다만 여전히 미 연준이 생각하고 있는 어떤 고용시장의 회복세와는 다소 좀 거리가 있다라는 점에서는 좀 주의가 필요하고 있고요. 특히나 9월달 고용보고서가 시장 예상치에 부합한다 하더라도 일단은 9월달 고용지표는 지금 정부 폐쇄 국면 자체에 대한 어떤 부정적인 여파를 반영하지 않은 수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10월 달에 과연 고용 그 회복 속도가 여전히 유지될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여전히 좀 의구심이 남아있기 때문에 미 연준이 9월 고용 지표로만 판단을 해서 이번 그 FOMC 회의에서 테이퍼링을 시행할 가능성은 상당히 낮다라고 보고 있고요. 네. 고용 지표뿐만 아니라 여타 그
실물 경제 지표가 좀 일시적으로 둔화될 수 있다는 점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보면 여전히 좀 10월 달에 테이퍼링 시행 자체는 좀 부담스러운 국면이 아닌가라고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10월이 부담스럽다면 아예 내년으로 넘어가게 될까요? 테이퍼링 시행 시점 언제 정도로 예상을 하세요? 일단은 저희는 이제 그 미 연준의 어떤 통화 정책의 신뢰성 유지를 위해서는 12월 달에는 테이퍼링이 시행돼야 되지 않냐라고 좀 보고 있는데요. 예. 일단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11월 달, 12월 달에 발표되는 경제 지표를 물론 확인하고 넘어가는 것이 좀 더 좀 힌트가 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지만 일단은 지금 시장 컨센 자체가 12월보다 내년 1분기 때로 테이퍼링이 미뤄질 수 있다라는 어떤 가능성 자체를 상당히 높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뭐 테이퍼링 시행 자체가 뒤로 미뤄지게 된다면은 아무래도 우리가 확인하게 될 11월 달과 12월 달의 경제 지표가 상당 부분 좀 둔화되지 않느냐. 그래서 그 둔화되는 폭 자체가 어느 정도 될지는 뭐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일단은 뭐 10월 달에 그 정부 폐쇄 국면이라든가 재정정책 불확실성이 생각보다 컸다는 점에서 봤을 때는 내년도에 테이퍼링 시행이 미뤄질 가능성이 이전보다는 좀 커졌지 않느냐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12월에 시행될 것을 예상을 하시지만 역시나 내년으로 미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라는 말씀이시네요. 예. 네, 그리고 또 이번 주에 앞서서 저희가 앞선 코너에서 쭉 경제지표 발표 일정을 정리를 해드렸는데 수요일과 목요일 미국에서 주택지표가 발표되지 않습니까? 예. 연준이 주택시장 회복에 대해서는 좀 긍정적인 입장을 표명을 했었는데 이번에도 이 회복세를 계속해서 확인시켜주는 결과가 나올 수 있을까요? 일단 이제 오늘 발표되는 게 예. 이제 기존주택 판매거든요. 아, 오늘도 네. 기존주택 판매가 발표가 되는데 일단은 뭐 9월 달 지표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모기지금리 상승 여파라든가 재고 부족 현상 이런 것들로 인해서 전월 대비 좀 소폭 좀 증가세, 그러니까 감소세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택시장의 회복 추세는 여전히 유효하다고 보는 까닭은요. 일단은 뭐 10월 이후서부터 모기지금리 상승 자체가 좀 둔화가 됐고요. 그리고 주택 가격이 계속 상승함에 따라서 지금 재고 부족 현상도 일정 부분 지금 완화되고 있는 측면이 있거든요. 다시 말씀드리자면 금융위기 이전에 어떤 주택을 구매했던 사람들이 가격이 워낙 크게 빠졌기 때문에 매물로 내놓지 않았던 부분이 지금은 주택 가격이 일정 부분 계속 상승했기 때문에 다시 그런 주택 매물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지날수록 재고 부족 현상은 좀 완화될 가능성이 있고요. 더군다나 주택 매매를 선행하는 착공 건수라든가 허가 건수가 여전히 견조한 흐름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는 점, 그리고 모기지금리 상승 자체가 둔화됐다는 점을 감안했을 때는 여전히 주택 시장의 회복세는 좀 유효하지 않겠냐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향후에 미국 경기를 우리가 판단하는 데 있어서 주요 관건이 될 만한 사항이라든지 혹은 좀 주의를 해봐야 할 불확실성 변수라든지 이런 것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이제 결국에는 이제 경기 회복 모멘텀이 추가적으로 더 강화되느냐, 아니면은 경기 모멘텀이 추가적으로 강화되지 않았을 경우에 미 연준의 테이퍼링 시행 시점 자체가 연기되면서 유동성 모멘텀이 그 어떤 투자 심리 개선에 영향을 주느냐, 그 부분을 좀 살펴봐야 되겠는데요. 결국에는 미 경기의 회복 국면 자체는 좀 지속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예상보다 얼만큼 둔화되는지 여부는 우리가 또 확인을 해봐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따른 불확실성은 좀 여전히 남아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일단은 고용지표 같은 경우가 얼만큼 월간 신규 고용이 20만 명 이상으로 회복되느냐 여부를 좀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주택시장 같은 경우도 물론 이제 8, 9월 달에 좀 조정 국면을 벗어나서 10월 달부터 다시 좀 완만하게 상승하는지 여부, 그 부분도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로 보고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10월 달에 이제 FOMC에서 테이퍼링 시행 자체가 연기된다 하더라도 연내에는 여전히 테이퍼링 시행 가능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의 또 유동성 모멘텀이 얼만큼 강화되는지 여부도 좀 같이 함께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로 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미국 경기를 중심으로 우리가 자세하게 도움 말씀을 들어봤는데 앞서서 중국에 대해서도 지금 경착륙에 대한 우려가 많이 완화가 됐다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예. 그렇다면 앞으로 우리가 중국발 모멘텀을 좀 기대를 해보면서 중국 관련주에 관심을 가져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일단 좀 중국과 관련된 시장 기조가 예. 상당히 좀 엇갈리고 있는데요. 네. 일단은 저희도 3분기 때는 뭐 GDP 성장률이 시장 예상치에 부합하는 7.8%가 나왔지만 4분기 때는 좀 다시 3분기 대비 좀 둔화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난해 4분기 기저효과도 감안해야겠고요. 그리고
9월 달에 발표됐던 실물 경제 지표라든가 PMI 지수의 어떤 흐름을 보면은 좀 4분기 때 좀 소폭 둔화될 가능성이 남아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중국 관련주가 이전처럼 다시 강세를 나타내기에는 좀 더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결국에는 이제 중국 경제 지표가 여기서 둔화되는 그 폭 자체가 좀 제한적이고, 그리고 어떤 중국 정부에서 중국 정부 주도하의 어떤 추가적인 정책들이 발표되지 않는 이상은 아직까지 중국 관련주에 있어서 어떤 강세를 좀 기대하기에는 좀 아직까지 어려운 상황이 아니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중국 관련주의 강세를 기대하기에는 또 어렵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질문을 좀 더 드릴게요. 아무래도 우리 투자자 입장에서는 또 우리 증시에 외국인이 어느 정도나 계속해서 순매수를 이어갈지가 관건이니까요. 얼마 전에 인터뷰를 한 기사를 보니까 한국만큼 좀 매력적인 시장은 없다라는 뷰를 또 표명을 하셨더라고요.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시죠. 일단은 기본적으로 이제 그 글로벌 자금 자체가 예. 신흥국 쪽으로 많이 들어왔고요. 그러니까는 지난 8월 말 기점으로 해서 상당 부분 어떤 선진국보다는 신흥국 쪽으로 자금이 많이 유입됐고, 그 중에서도 우리나라 증시로의 자금 유입이 좀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예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국내에는 어떤 경상수지 흑자 기조가 지속이 되고 있고, 또 외환 건전성이 여타 신흥국, 지금 최근에 뭐 인도라든가 인도네시아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국내에는 좀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데다가 경기 회복 모멘텀 자체도 하반기에 우리나라는 3% 중반대 어떤 경기 회복 모멘텀이 남아있기 때문에 네. 그런 측면들, 그리고 여전히 2000대 초반은 여전히 증시의 어떤 저가 메리트가 부각될 수 있는 부분, 이런 부분들을 감안했을 때는 외국인 자금이 꾸준히 유입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특히나 최근에 들어온 어떤 외국인 자금의 성향 자체가 좀 중장기적인 예. 중장기적인 어떤 투자 성향을 갖고 들어오는 자금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어떤 국내 증시로 외국인 자금이 계속적으로 유입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다만 이제 2050선의 그런 매물대를 뚫느냐 마느냐는 결국에는 이제 기관이라든가 개인이 같이 동반 매수세를 해줘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외국인이 매수를 하고 기관 같은 경우는 어떤 펀드 환매 압력 때문에 그렇죠. 좀 계속적으로 매물을 출회할 것이기 때문에 당분간은 계속적으로 2050선에서는 어떤 매물 소화 과정이 좀 진행되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외국인의 매수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는 예. 말씀이시네요. 오늘 이렇게 미국의 경기를 중심으로 경기 모멘텀 알아보면서 우리 증시의 방향성까지 좀 자세하게 짚어봤습니다. 오늘 이 시간 KTB 투자증권의 최현기 이코노미스트로부터 도움 말씀 들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예.